안녕하세요. 전국민 주거안전의 핵심 부동산 소식을 임대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김나래 TV의 김나래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10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예상 대책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일단 규제 강화에 무게추가 쏠린 것은 확실하고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집을 사면 2년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 특성이 생겨서 이제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력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징은 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의 주택은 4억, 시가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기존의 15억 미만의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똑같이 6억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공급대책이 미미해요.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등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하고 그 다음에 LH 개혁 방안을 통해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을 짓겠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민간 회사들이 짓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LH를 통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잘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간 회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공공주도로 할 때는 민간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민간이 못한 이유는 규제 때문이거든요. 그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서 공기업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규제의 예시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참석한 세미나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이라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방에 굉장히 아파트 미분양 난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집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이 집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사람들을 채울지, 그리고 이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서 지방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설을 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기본적으로 리츠를 통해서 이거를 매입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집들을 리츠를 통해서 매입을 시키되 그때 허그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미분양 주택을 해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 임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미분양이 나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볼 때 수요가 없어요. 지방에는 수요가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럼 몇 년 전에 그 지방주택을 사는 붐은 왜 있었느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종부세 같은 경우 서울에 집이 있는데 지방에 집을 사면 규제를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집만 지키고 지방집을 팔게 되죠. 그러면 지방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지방집 값이 떨어지니까 기회가 있으면 자꾸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합니다. 지방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방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사람도 이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이 잘 안 나가니까 이사도 못 가고 계속 집은 슬럼화되고 그런 영향 가운데 또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이 아파트 가격이 기존 그 동네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높아요. 신축 아파트들이라서. 그러면 그거를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그걸 받아줄 물량이 현재 지방에 없는 겁니다. 그걸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재원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럼 이거 리츠를 통해서 나라에서 몇 % 보조를 해줄 테니 일단 사람들한테 리츠가 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너무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다시 사드리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비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은 다 알겠지만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하고 정부에서 다주택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었거든요. 빌라 오피스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모아가지고 리츠 매입을 시키려고 여러 운용사를 알아봤는데 다들 리츠가 지금 현재 법인하고 리츠를 똑같이 봐요. 리츠가 주택을 매입을 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13.2%로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는 그 취득세도 1년 안에 다 못 내요.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리츠들이 주택을 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방 미분양도 수요를 하려면 취득세도 깎아주고 사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나 종부세는 그대로 놔두고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죠. 비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로 비아파트도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니까 다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도 다 팔고 싶은 거예요. 뭐 팔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뭐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해서 거기에 나는 뭐 지방집 사기 싫고 나는 전세로만 살고 싶다 이런 사람 있으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줘야 되는데 다주택 규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미분양 해소는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하고 또 리츠 같은 기업형 임대들이 기업형 회사들이 그 집들을 사들이려고 해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이 사람들이 종부세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세밀하게 다 개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1주택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집은 뭐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규제가 많으니까 사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비어 있고 사람들은 계속 헌집에 살고 이런 서로 상황이 맞지 않은 경우가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주택 양극화 이 세미나를 보고 리츠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게 어쩌면 지방에서 임대를 놓고 계시거나 자기 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새 집을 밀어주면 세입자들이 다 옮겨가서 헌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가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옮겨지는 효과밖에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방에서 20살이 넘으면 취업을 위해서 많이 서울 오고 있기 때문에 한 해에 거의 40만 가구 정도 가구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공에서 주는 집들은 어느 정도 되냐? 공공임대는 한 해 1만 호 이상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39만 호를 민간임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지도 못할 정도로 이 다주택 규제가 심해서 그래서 월세가 오르고 있는 형편인데 아직도 규제를 풀지 않고 계속 월세가 오르는 걸 방관하면서 또 지방에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수도권 실정에 맞는 그런 매입 정책, 리츠에서 뭐 매입 비어있는 집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임대를 놓을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생각은 취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서로 다르게 취급을 하고 서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이게 시장이 살아나지. 안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일부 한강벨트 집들을 규제를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지방시장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또다시 미분양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이런 형식의 세미나의 취지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점점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는 어렵고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오르는 씁쓸한 현상을 다각도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우리의 보금자리인 부동산에 대한 통찰력을 넓혀줄 동반자 역할에 충실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